생존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소촌 산단에 와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소촌 산업단지. 이곳은 저희 닭갈비 매장과도 차로 5분 정도 굉장히 가깝게 밀집되어 있는 산업단지인데요. 광주의 주력 산업이 자동차, 전자, 그리고 광산업 한 3개 산업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쪽 산단도 전자부품 협력업체, 중소기업, 그리고 또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많이 밀집된 그런 곳입니다. 자, 지금 쭉 걸으면서 이 분위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설 명절,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뭐 직장인도 그렇고 또 명절 하면은 또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예. 또 명절 되면은 뭐 상여금도 있고 뭐 보너스, 뭐 일명 떡값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나가서 또 명절을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올해는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중소기업 중앙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 자금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봤더니 중소기업 2곳 중 한 곳은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설 명절에도 상여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곳이 2곳 중 하나. 그러니까 50% 정도는 설 상여금 보너스가 없는 상황이죠. 아마 뭐 전국적인 뭐 통계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수많은 공장들 두 곳 중에 한 곳은 아마 설이 돼도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깝고 우울한 그런 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어려운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판매 부진, 인건비 상승이 한 52.9% 서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가장 큰 상황이 매출이 부진하다는 거죠. 이 판매, 중소기업 만든 제품들이 판매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인건비, 최저임금 오르면서 굉장히 이게 경영 부담 애로 상황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원가 상승, 부자재죠. 이 제품을 만드는 부자재 가격도 많이 올라서 힘든 상황이다. 설 상여금은 주는 비중도 지난해 대비해서 1.8%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더 어렵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계시는 뭐 근로자분들 또 직원분들이 저희 그 상권에서도 주 고객들이 또 많으세요. 여기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자영업 경기로까지 이어지는 게 당연한 구조가 되겠죠. 이 순환하는 그런 경제 이치로 봤을 때는 그런 영향이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공장지대로 오니까 기계 소리 이렇게 요란하게 좀 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는데요. 사실 좀 안타깝게도 대부분 여기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 광주에 있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기아차의 협력업체 1차 밴드, 2차 밴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동차를 부품을 납품해주는 회사들인데요. 참 이거하고 좀 반대로 좀 오버랩이 되죠. 여기 직원들은 상여금도 못 받는 직원들이 뭐 절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 기아차 광주 공장 누전은 17일, 오늘 17일까지 뭐 부분 파업, 오늘 뭐 사실 업그레이드된 뉴스를 통해서 부분 파업을 철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지난해 임금 단체 협상이 타결이 안 됐습니다. 이 기아차 민주노총이죠. 전국 금속 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 광주 지회가 새해부터 첫 파업을 시작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부분 파업입니다. 뭐 15일까지 4시간, 16, 17일 뭐 6시간 부분 파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근 잔업도 중단하겠다. 좀 이제 그 파업을 시작하면서 새해부터 노동자의 뭐 권리, 임금 인상, 여러 가지 뭐 성과금 인상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기아차 노사는 작년 12월 그 광명 소화리 공장에서 16차례 그 교섭을 했었는데요.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동자 사기 증진, 뭐 복지를 위해서 라인 수당 일부를 인상하는 데 합의를 했고, 또 사회공헌기금 한 30억 정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사주도 15주를 지급해라. 전체 조합원의 그 혜택이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사측에서 더 양보해라. 뭐 그런 뭐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협상이 되니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앞서서 르노 삼성, 이 부산에 있죠. 부산에서도 파업을 돌입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완성차 시장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 완성차 생산량은 한 400만 대 아래 이 생산량이 좀 조조했죠. 이 생산량이 조조했다는 소리는 잘 안 팔렸다는 소리죠.
이런 파업들이 좀 지속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이 대기업 노조가 이게 파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좀 눈총실인 그런 여론들도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대기업 근로자 분들의 연봉이 사실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은 편이죠. 이분들이 이렇게 복지라든가 그런 혜택을 더 달라라고 이렇게 파업도 하고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로 나가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도 조금은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노조 측의 주장은 기아차 노조 측 주장은 현대차만큼은 올려달라, 현대차가 올랐으니 우리도 그만큼 따라가겠다라는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사측은 또 다른 입장이죠. 여러 가지 여건, 또 최저임금 오르는 상하, 기타 등등. 아무튼 연초부터 자동차 완성차 노사 노조원들의 이 파업 소식들 이런 것 때문에 협력업체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사정에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도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직 물류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기아차 공장이 멈춰서면 중소기업들은 이에 따라서 생산량이 스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특근, 잔업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줄어들고 월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매장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그리고 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의 파업 소식 조금 암울한 현장이죠. 이게 경제가 잘 살아서 기아차도 잘 되고 대기업도 잘 되고 중소기업도 잘 되고 또 소비 심리도 살아나서 이 주변의 상가 또 자영업도 잘 돼야지 서로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파업 소식은 조금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 생각으로는 좀 납득이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광주에 있는 저희 매장 주변에 있는 소촌 산단의 현장의 모습, 기아차 파업에 대한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매장에 복귀해서 또 저녁 업무, 저녁도 일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